안녕하세요. 새로 등장한 효율적인 CNN, 레즈넷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윤승재, 정태민, 유준성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CNN이란 CNN의 작동 방식, 레즈넷, 자녀 블록, 결론순입니다. 먼저 CN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 1989년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 만들어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입니다. 다수의 컨버셔널 레이어로부터 특징 맵을 추출하고 서브 샘플링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여 특징 맵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가져옵니다. 이미지 분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옵티컬 플로우 등등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CNN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특징을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새의 사진이라면 깃털의 색깔, 부리의 크기, 눈의 모양 등 여러가지 특징들로 나누어서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을 추출하는 패턴은 정사각형 모양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입력의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각 위치마다 포개지는 숫자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컨볼루션 결과를 기록한 것이 특성 맵입니다. 말 그대로 필터의 특성이 입력 사진의 어느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성 맵의 숫자가 높으면 그 위치가 필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NN은 미리 고정된 연결이 없는 대신 컨볼루션 과정을 통해 출력을 개선합니다. CNN에서 학습하는 것은 필터의 가중치입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다른 필터를 거치면 특성 맵에서 추출된 패턴이 달라집니다. 컨볼루션에서 필터의 개수만큼 특성 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맥스풀링으로 특성 맵의 크기를 줄입니다. 여기서 맥스풀링이란 가장 큰 값만 추출하여 출력을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컨볼루션과 맥스풀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립니다. 시각 피질과 마찬가지로 낮은 층에서는 단순한 패턴을,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패턴으로 추상화됩니다. 컨볼루션과 맥스풀링의 층들이 끝나면 사진의 고차원적인 패턴이 담긴 특성 맵이 나옵니다. CNN의 목표는 사진이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완전 연결 신경망을 붙여 특성 맵을 사진의 클래스로 최종 분류합니다. 레스넷은 CNN의 종류 중 하나로 자녀 학습을 이용해 평범한 CNN과 다르게 기본적인 성능 향상은 물론 더 깊은 레이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위 자료는 학습된 자료에 대해 에러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녀 블록은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로 자녀 블록을 통해 최적화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 블록을 통해 네트워크의 최적화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모델의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며 기존에 의도했던 대로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단순히 깊게 쌓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재한 매핑인 HX를 곧바로 학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대신에 FX는 HX-X를 학습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합성곱 레이어에서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특징값을 추출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전체 네트워크가 비선형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합성곱 레이어를 거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hx를 학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는 형태인 fx를 학습합니다. 입력값을 여러 합성곱 레이어를 거친 결과값에 더해주는 형태로 자녀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fx는 w2 시그마 w1x의 형태를 지니고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는 y는 fx, wi 더하기 wsx입니다. 기존의 심층 합성곱 신경망의 네트워크 구조는 입력층 이후 단순히 합성곱 레이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구조를 지닙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네트워크를
구조를 보면 19레이어와 34레이어의 모델에서 합성급 레이어가 연속적으로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 잔여 네트워크는 입력값이 이 레이어를 바로가기 연결을 통해 건너뛰어 결과값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면 합성급 레이어가 잔여 블록의 선형적 연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분류 실험에 대해서는 이미지넷 분류 대회에서 이미지 분류 오차를 각 모델의 네트워크 길이 측정한 결과 표를 보면 심층 잔여 네트워크의 오차가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같은 잔여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모델 내에서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심층 합성국 신경망에서 레이어가 과도하게 깊어질수록 파라미터가 증가하여 오버피팅이 발생해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심층 잔여 네트워크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레이어가 깊어져도 파라미터를 증가시키지 않아 이상적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FR10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CFR10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본환경은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32 곱하기 32 사이즈로 이미지넷에 비해 작은 편이므로 파라미터 수도 이에 맞게 줄여 사용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총 6n 플러스 2만큼의 레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n의 값이 3이 되면 20레이어가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표에서는 실제 CFR10에서 사용된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의 수는 적지만 그 성능은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레이어의 리스폰스 값을 비교해 봤을 때 각 레이어의 리스폰스 값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레즈넷 같은 경우는 다른 레이어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리스폰스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레지듀얼 펑션이 상대적으로 더 값이 0에 가까운 형태로 최적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레이어가 불필요한 수준으로 깊어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작은 데이터에 관해 불필요한 정도의 깊은 레이어를 쌓게 될 경우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